네, 오늘 두 번째 연끌 인터뷰입니다. 야권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인재영입위원장인 셈인 거죠? 뭐 영입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인재가 국민의당과는 또 합당도 논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 인재가 문제는 이제 대선 주자들,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그 영입하는 거라서 인재영입위원장이 좀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원래 그 대외협력위원장은 그 우리 당 외부에 있는 시민 단체들과 그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와서 뭐 중요한 순간마다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그 일종의 리에이정 오피서 같은 역할인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이 특수 임무가 좀 부여됐습니다. 예, 대선이 8달도 안 남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속전속결로 사실은 영입이 됐고요. 입당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당 밖에서 행보를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 최근에 또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뭐 주말에 장성민 전 의원 만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 대선이 뭐 아시다시피 좀 굉장히 좀 특별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주자들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이러는 야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는 상황이라서 뭐 언제든지 또 그런 그 주자가 등장하면 또 제가 또 나서서 영입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마음에 혹시 이분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또 뭐 지금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분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제 책을 출간했고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뭐 만나실 예정인가요? 뭐 지금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좀 소위 제3지대에 계속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사실 뭐 어떤 면에서 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서 이 분명하게 이 정부하고 각을 세워서 이거 분명히 이제 야당밖에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으로 갈 수가 없는 정책들이라든지 주장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크게 봐가지고는 그 야당의 주자에 더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제3지대에 어느 정도 머무른 뒤에 정당을 그 택할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생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접촉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물론 여당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여권 인사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외협력위원장께서는 지금은 당분간 삼지대에 있을 것 같고 적절한 시간 뒤에 만나볼 예정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뭐 한동안은 있겠다라는 식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해 와서 간접적으로 전해 왔습니다. 당분간은 입당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뭐 입당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좀 더 활동을 하겠다.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당장 무슨 뭐 강요하거나 무슨 압박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 뜻을 좀 존중을 해야죠. 김동연 부총리와의 만남은 그러면 조금은 좀 미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의힘 경선 전으로. 저희는 사실은 경선 때는 지금 뭐 만나는 게 당장 만나고 이거가 아니라는 얘기지. 경선 시작할 때까지는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래도 지금 시간이 한 달 이상 남았지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경선 전에 예를 들어 8월 말이나 또는 9월 초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 그 전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희망을 하십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예상은 어떻습니까? 만나보셨잖아요. 뭐 예상은 제가 예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다른 자리에서 제가 비관적이신가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제3지대에서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이어나간다라는 게 뭐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혹은 높이면서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금 과거의 국민의힘 모습하고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바깥에서 있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나 그 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머지않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만나셨을 때는 그러면 경선 전에 들어올 가능성에서는 좀 낮게 보셨었나요? 그 경선 전에요. 그러니까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뭐 저는 그때도 무슨 예상이나 평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예. 그때나 지금이나 경선 전에는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른바 검증 공세 등 또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러 조사기관의 지지율들이 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평균적으로 5, 6% 이상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입당을 약간 마음을 가질까라는 혹시 뭐 접촉을 좀 아마 해보시는 두 가지 면에서 다 영향을 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지금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떨어진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 야권의 전체 그 지지율 중에 그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뭐 부적절한 발언이라든지 뭐 검증 공세의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이 프로에서 그 성일종 의원하고 쭉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120시간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좀 그 문제 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심지어 120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게 120시간을 실제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도 지금 무슨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120시간을 무조건 강요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인이 희망이 단순히 한 개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게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시키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윤석열 그 후보의 이 변호인이 됐네요. 어쨌든 이제 그 발언은 그런데 일단 뭐 송일종 의원님은 아까 방송 오프인 상태에서도 맥락은 이해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고 사실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우리 성일종 의원도 굉장히 스마트한 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일종 의원하고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종의 여권의 공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공세가 자꾸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해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대응에서 약간 미숙함을 보인다는 건 여권 내에서도 물론 지금 권영세 위원장님은 야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야권 내에서 나오고 뭐 미숙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평생 검사로 살아오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으로 너무 능수능란해도 그거 좀 보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캠프에 진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없습니까? 정치를 경험한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든지 이 청와대에서 이제 행정관을 지낸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의원급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캠프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런 부분이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선거도 이게 아주 특수한 이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반 정치하고도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선거를 치러본 경험자랑 같이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아마 윤 전 총장도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을 깨달았는지 지금 이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모 현역 중진 의원이 윤 전 총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일을 도와달라라는 얘기인데 좀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정치는 주변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점으로
또. 근데 뭐 좀 늦었는데 아직은 뭐 시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 시간이 그렇게 뭐 늦어가지고 이미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캠프를 정비해서 그 소위 캠페인을 잘 해 나가면은 지금 현재 약간 정체돼 있는, 약간 내려와서 정체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유지하거나 혹은 다시 차고 올라갈 그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정치인이 주변에 어느 정도 선거를 많이 치러본 또는 큰 선거를 치러본 정치인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약간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이제 야권 내에서도 하니까요. 한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를 인사가 어느 정도는 실패했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냐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도 대통령이 된다면 인사가 완사라고 그렇죠. 얘기하니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를 잘 익숙하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피하고 이게 우선 정치를 안 한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인사도 그렇게 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거랑 단순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라고 하셔서 거리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대통령이 됐을 때 여의도와의 거리를 두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해진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바로 터득을 해서 정치인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했듯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의도 시계 정치, 그 구태 정치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여의도 정치를 이 멀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뭐 바로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진행이 돼서 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저부터라도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장점은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이른바 지향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책만 하겠다, 정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정책을 우리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태 정치는 멀리해야 되겠지만 원래 권영세 위원장님은 그 서울대 법대 윤석열 후보의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제가 나이로 보면 이제 1년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나이는 1살 차이지만 제가 2년 선배입니다. 일찍 들어가셨군요. 제가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빠른. 뭐 그렇게 빠르지 않고 약간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법 학회를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자주 만나던 사이셨나요? 그래서 사실 최재형 원장도 형사법 학회 2년 선배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2년 후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4년 차이는 대학을 같이 안 다니니까 잘 모를 텐데 저는 그 두 분 다 대학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특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저기 후배들 중에서 이렇게 선배들을 잘 따르는 이 후배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지낸 편입니다. 대학 때 보던 모습과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대학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뭐 대학 때도 사실은 법학 공부에 몰두하기보다는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토론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에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심지어는 7월 3일인가요? 만났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면 교류를 계속 해 오셨나요? 조금씩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중대사를 박근혜 정부 때 하셨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이었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가장 각이 서 있던 검사였잖아요. 사실 그때는 좀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중국 대사로 나갈 때 저희 이제 대학 동기들이 환송회 해줬는데 그 환송회 자리에는 같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 제가 중국에 있고 저희 한국에를 한 2년 동안 자리를 비웠으니까 잘 못 만났고 또 저 한국에 들어오니까 윤 전 총장은 뭐 그 문제로 약간 뭐 좌천성 인사로 해서 지방을 돌아다녀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소원하셨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의 대외 협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3주 뒤쯤 다시 한번 또 진행석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주 불러주십시오. 와서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